네.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챕터만 좀 잠깐 모아봤어요. 자, 문자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하고 3, 혹은 유리수라고 하더라도 뭐 2분의 3이라든지 아니면 뭐 2분의 7이라든지 뭐 통분과정을 생략했어요. 통분과정을 하나 거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대소관계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가 뭐 0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A분의 1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A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A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얘를 또 제곱해서 A 제곱분의 1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이 각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요건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냐면, 원래 원칙상 이 대소관계는 부동식으로 표현되겠잖아. 부동식. 부동호가 있는 식을 뭐냐면 부동식이라고 했는데, 부동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부동식의 성질로 해결하시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부등식의 성질편에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내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을 물어보시는 거냐면 대입해서 처리가 가능한 정도,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처리가 가능한 정도, 그냥 단순하게 비교만 가능한 거야. 디테일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거 있잖아. 편한 거. 편한 거는 숫자가 최대한 간편한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최대한 간편하다고 하면 2분의 1, 딱 중간이죠. 딱 중간. 뭐 숫자도 비교적 높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죠. 요런 걸 적당히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요건 여기 더 이상 이렇게 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푸냐 그러면 이렇게 푸시는 거야. 2분의 1을 그냥 제곱하는 거야. 제곱하는데 요건 그냥 단순히 요게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원래 거보다 작아지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해? 이거는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 이렇게 하지 말고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면 A의 역수란 뜻이야. A의 역수. 그럼 요거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걸 제곱한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4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해서 대소관계를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개념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개념을 꼭 보셔야 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그 적당한 수도 어때? 최대한 계산하기 편한 거. 최대한 계산하기 편한 거. 지금처럼 어떤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것을 여기다 대입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두 개가 지금 연달아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대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쏙 A 자리에다 대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쇽 대입한 다음에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기 4분의 1이죠. 그럼 이 제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꼭 붙이셔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벌써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아무리 큰 음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양수보다는 무조건 작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안 되죠. 큰 수고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세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세제곱에 전혀 관련성이 없죠. 이 마이너스는. 자,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거는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계산된다고. 요거를 세제곱하는 거야. 이게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고, 2를 갖다가 세제곱하게 되면 누가 27이라고 적어놨니? 8이죠. 8.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마이너스 두 개 연달아 했으니까 어떻게인가? 요거는 8분의 1로 계산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인데 봐봐. 이게 좀 어떻게 하냐면 이게 A잖아. A분의 1이라는 건 A의 역수란 뜻이야. 요걸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또 여기다 붙여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의 역수야, 역수. A의 역수는 어떻게 했어? 부호는 가만 놔두고 그냥 분자분모 위치만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거니까 요게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A의 역수를 제곱한 거잖아.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거지, 그지? 그럼 요거의 역수는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런 얘기가 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갖다 제곱하게 되면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그럼 클라 그러면 양수 중에 여러분이 고르셔야 되는 거니까 양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 제일 큰 건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가?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요 이해가 안 되면 꼭 개념 부분을 꼭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적당한 수를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입할 때조차도 여러분이 가장 계산하기 편한 거, 이거를 무한적으로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2 정도를 대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두 개 이렇게 연달아 붙게 되잖아.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요건 2가 되는 거야. 그럼 가장 작은 걸 고르라고 했으면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지. 양수하고 음수 중에 고르라면 음수가 무조건 작게 되는 거니까 벌써 2번은 아니게 되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요거를 갖다가 제곱하시는 거잖아. 그럼 제곱하시게 되면 이게 4가 되겠죠. 얘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도 좀 잘 보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 4가 되겠죠. 4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5번 같은 거, 5번 같은 것도 보면은 봐봐요. 자, 요거에 지금 역수가 된 건데 봐봐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부호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 요것도 좀 잘 이해 안 되신다 그러면 1 나누기 a라고 보시면 1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음의 부호가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뭐 이 정도는 뭐 아실 거라 믿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계산하실 수도 있는 거냐면 요 마이너스 2에 어떻게 돼?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역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전체적으로 제일 어떻게 작은 건 어떻게? 음수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음수 중에선 절대값이 제일 큰 게 어떻게? 제일 작게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가? 4번이 된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꼭 개념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적당한 수를 대입하시면 되는 건데, 그 적당한 수도 최대한 간단한 거. 자, 지금처럼 어떻게 하면 숫자가 분자 분모가 별로 크지 않은 거죠. 2분의 1 같은 거. 뭐 3분의 1도 괜찮은데 2분의 1이 더 간단하니까 2분의 1 같은 거를 대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입하신 모습을 보면은 자, 2분의 1에다가 제곱하시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가? 4분의 1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요. 자, 2분의 1인데 2분의 1에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전체 제곱하시는 거야. 전체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양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이 친구는 4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보시면은 계산을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자, 2분의 1에 분의 1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힘들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2분의 1의 역수가 얼마가 되는가? 2분의 1의 역수. 요거는 a의 역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1의 역수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그냥 뭐가 되는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네, 역수. 방금 전에 역수가 얼마였어? 2였지, 그지?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고, 요것도 지금 역수잖아요, 역수. 역수가 지금 얼마야? 역수가 지금 2지. 그럼 2에다가 제곱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4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큰 수는 무조건 어떻게? 양수 중에서 골라야겠죠. 그럼 양수.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크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는가? 5가 된다, 이렇게 결정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역관계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건데, 역관계에 대한 표현은 기준점을 여러분이 정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기호로 표시하시고, 감소한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 방향, 즉 음수로, 역관계를 표시할 때는 반대 부호로 표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만나는 실생활 문제 중에서 보면 뭐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뭐 2칸 올라가고 진 사람이 뭐 1칸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얘에서 2칸 올라간다, 그럼 2칸 올라간다는 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냥 2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 감소한다고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감소한다고 보시면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칸을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역관계를 표시할 때는 항상 어떤가? 부호를 반대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서 처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 3번 한다는 거야, 3번. 3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위치를 정한다, 이렇게 쓰면 3번 중에서 2번이야, 2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A가 지금 3번 중에서 2번을 이긴다고 가정을 하고, B가 예를 들어서 3번 중에서 1번을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지금 이기는 게 어때요? B가 지금 지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럼 B는 몇 번 지게 된 거야? 2번 일단 지게 된 거야. 그러면 A가 지금, A란다. B가 지금 1번 이겼다는 뜻은 무슨 얘기야? A는 1번 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그러면 A가 2번 이겼으니까 어떻게 된가? 2번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를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 1번 졌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 1번 곱해주신다. 역관계를 어떻게 부호로서 잘 표시해주면 될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뒤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야. 이거 진 거잖아, 얘가 이겼다는 얘기가 진 거가 되겠지, 그지?
그럼 지을 때는 어떻게 돼? 밑으로 한 칸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졌다는 얘기가 얘가 지금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이 친구는 어떤가? 플러스 2를 곱해서 역관계를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91번에 보면은 이기면 3점 이렇게 된 거, 지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시는 거고, 지혜하고 이서가 지금 가위바위보 했죠. 자, 가위바위보 결과로 보니까 둘 다 0점으로 시작한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혜가 지금 3번 이겼죠. 그럼 지혜가 지금 3번 이겼다는 얘기는 이서는 3번 졌다는 얘기잖아. 3번 진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3번 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 2번까지는 어떻게 해? 이긴 거죠. 비긴 경우는 없는 거니까 이긴 거야. 그럼 이서가 2번 이겼다는 얘기는 지혜는 어떻게 해? 2번 진 거죠. 자, 이기는 거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기는 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플러스로 표현되죠. 플러스.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3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플러스 3이야. 플러스 3. 그래서 플러스 3을 곱한다. 3번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점이다. 지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된 거니까 2번인데 2번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 2번 진 거니까 2번 마이너스 2를 곱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2번 곱한다. 자, 그리고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 최종적인 점수가 나오겠죠? 자, 얘는 계산하게 되면 요 밑에 보여요? 괜찮아? 자, 여기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럼 9,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총 몇 점이 되는가? 지혜는 지금 7점이 되는가? 7점. 자, 요거는 자, 3번 지금 진 거잖아, 그지? 그럼 3번. 획득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다가 3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2번을 이긴 거잖아. 그럼 3점을 얻었을 거니까 플러스 3을 어떻게 한가? 2번을 곱한다. 자, 그리고 나서 더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여기도 밑에 보이죠, 그죠? 마이너스 3, 자,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가? 3점 이렇게. 그럼 7점하고 3점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가? 4점이 되겠죠. 그래서 4점 차이.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 네. 맞히면 5점을 얻는다 했으니까 플러스 5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틀리면 3점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항상 이제 역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맞춘 게 어떻게 돼? 총 4문제를 맞췄죠. 틀린 건 어떻게 해? 2문제 틀렸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4문제. 4문제는 한 문제 맞출 때마다 어때요? 5점씩 가산되는 거니까 플러스 5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 2번이죠, 2번. 2번은 이제 틀릴 때마다 어떻게 된가? 3점씩 감점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획득된 점수는 요거 2개 더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 기본 점수가 50점이라고 했으니까 50점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로 50에서 얘네들 어떻게 해? 더할 건 더하고 빼주면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50에다가 얘랑 얘를 계산하니까 플러스 20 이렇게 된 거고,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계산하시게 되면 어떤가? 64점. 이렇게 계산되시는 거고, 요게 답이죠. 네.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능이 나올 때랑 홀수능이 나올 때 이렇게 되는데, 짝수능은 어떻게 하면 그 눈의 수 2배만큼이니까 2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표시, 얻는다는 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홀수능은 그 눈의 순이 나온 것만큼 점수를 잃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 보호로 어떻게 해? 마이너스 표시. 자, 뭐 그 눈의 수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뭐 2배로 곱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시는 거야, 그대로. 자,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4가 나왔어요. 그럼 4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2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 플러스 처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2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처리해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이 나온다. 3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그냥 잃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 마이너스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A의 점수를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A 점수. 자, 여기 이제 계산이 되겠어요. 자,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홀수잖아, 그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회 차일 때는 어떻게 해? 2를 곱하면 8이잖아. 8에다가 어떻게인가? 플러스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2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표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홀수는 나왔죠, 그죠? 1이 나왔으니까 요건 어떻게인가? 마이너스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인가? 2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제. 계산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12. 합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8.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A의 점수는 얼마가 된가? 8점이 된가? 8점. 자, 그 다음에
자, 홀수눈이 나왔죠. B는 홀수눈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홀수눈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짝수눈이 나왔죠. 짝수눈이 나오면 어떻게인가? 짝수눈이 나오면 2배 한 다음에 플러스 표시. 그 다음에 이 친구도 6이 나왔죠. 그죠? 그럼 짝수눈이 나왔으니까 짝수는 어떻게인가? 2배 한 다음에 플러스 표시. 이렇게 내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12가 될 테니까 이렇게 두 개 계산하게 되면 16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얼마가 된가? 얘도 8점 이렇게 획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A, B 점수가 같다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의 이제 괴롭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요거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공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공식이라는 건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 공식에 의존하시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게 외우는 게 아니야. 왜 외우는 게 아닌지 선생님이 좀 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외우지 않고 개념을 적용해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야. 나누는 점, 이게 이제 한자식 표현인데 나누는 점이라고 해서 분점이야, 분점. 근데 이제 안쪽에서 나누면 내분점이야. 지금 나오는 건 이제 내분점이 되겠어요, 내분점. 내분점하고 요 외분점하고 요거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이 바뀌지 않은 현 교육과정이 유지되는 건 이제 중3까지가 유지돼요. 자, 이 친구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고등수학 상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교육과정이 이제 적용되는 학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가 되겠죠.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공통수학, 과목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통수학 2의 첫 부분에 보면 있어요. 좌표평면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제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 문제를 중학교에 낸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요 틀이 비슷한 거지. 틀이 비슷한 거지 평가는 기준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적용되는 건 어떤 거냐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는 건데, 일단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잘 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 배분 있죠. 비례 배분을 잘 계산할 수 있느냐, 요걸 지금 물어보고 싶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와서 수직선을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셨잖아요. 요 값들을 뭐냐면 거리와 이 비례 배분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값을 이용해서 수직선에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요걸 지금 묻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요 툴에 의해서 여러분이 적용만 시켜주면 될 문제인 거지, 뭐 이거를 뭐 다 이렇게 다 공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한참 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들고 한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A점이 지금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B점이 지금 7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 3대 2로 나누는 점을 한번 세팅을 해보라 이런 얘기야.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0으로부터 왼쪽으로 3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라고. 여기쯤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얘는 오른쪽 방향 7만큼 떨어져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7만큼. 요 정도 좀 떨어져 있어.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때? 왼쪽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7만큼이니까 총 10만큼이 되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떤가? 10만큼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구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례배분 하시는 거야, 비례배분. 그럼 3대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어때? 전체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야? 5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죠? 5로 보겠다는 얘기.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 기준으로 보면 전체를 어떻게? 5분의 3으로 어떤가? 비례배분해라 이런 얘기야. 비례배분해라. 왼쪽에 있는 걸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왼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어떤가? 5분의 2만큼으로 비례배분하라는 얘기야. 비례배분.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왼쪽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를 기준하면 전체 값으로 어떤가? 전체 값은 거리가 지금 얼마야? 10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죠. 요거를 3대 2로 비례 배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오른쪽 숫자 같은 경우는 7이 되겠죠. 7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5분의 2로 비례 배분하시게 되는 거고, 계산하시게 되면 4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얘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4만큼 이동되어 있는 거고, 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어떤가? 6만큼 이동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직선에 잘 표현하시면 돼. 잘 표현하시면 돼.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왼쪽으로, 왼쪽 수 기준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른쪽 방향으로 6만큼 이동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오른쪽 수를 기준으로도 설명하실 수가 있죠. 그럼 오른쪽 수는 어떻게 돼? 7이 되는 거잖아. 대신 어떻게 돼? 왼쪽으로 4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4만큼.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럼 두 가지 경우다 어떻게 된가? 두 가지 경우다 3으로 계산되죠. 얘도 3이고 얘도 3이야. 이때 표시된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6이 되는 거고, 요렇게 뭐가 된가? 4가 되겠지. 6만큼 4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럼 6대 4라는 거는 가장 작은 자연수비로 나타내면 어때요? 3대 2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라는 얘기가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가서 공부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거리만 좀 잘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비례 부분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직선이 잘 표현해 주시면 될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요 문제를 한번 보면은, 앞서서 이제 개념 파트는 선생님이 붙여드렸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일단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 배분. 자, 비례 배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적절하게 어떻게 수직선에 표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문제처럼 뭐냐면 수직선을 이렇게 주잖아. 그럼 수직선을 주면 수직선을 이용하시면 돼. 그럼 3번이 지금 생략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거리하고 비례 배분만 좀 잘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다시 한번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자, 적용을 어떻게 시키시냐 그러면, 자, 여기 중간에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0으로부터 얘가 지금 얼만큼 떨어졌어? 왼쪽으로 6분의 1만큼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양수잖아, 그지?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된가? 3분의 5만큼 떨어져 있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통분하시면 되는 문제야. 통분하시게 되면 이제 6으로 통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6분의 1, 여기는 3분의 10,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니까, 3분의 10이 아니죠. 6분의 10, 그러니까 6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전체 A, B 사이의 거리를 물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인가? 6분의 11이라고 해서 요게 제일 먼저 구해지죠. 꼭 1, 2, 3번 순으로 구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편하신 대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살짝 지우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점이에요, C점. 자, C점이라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수, 즉, 마이너스 6분의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3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셔도 상관없죠. 얘 기준으로는 왼쪽에 있는 거고, 얘 기준은 어떤가?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있는다는 건 더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은 어때? 왼쪽으로 더 간다는 얘기는 뺀다는 얘기죠. 음수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게 지금 뭐냐면, 전체를 지금 5칸으로 봤을 때, 3만큼 이런 뜻이야. 3만큼. 그러다 보니까 요걸 어떻게 돼? C를 기준해서 3대 2만큼인 건데, 비례 배분이라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5로 봤을 때 3만큼, 전체를 5로 봤을 때 2만큼,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거 곱하시면 돼. 5분의 3을 곱하시던지, 혹은 어떤가? 5분의 2를 곱하시던지, 여러분이 잘 계산만 좀 해주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 곱셈하는 대상은 어떻게 돼? 당연히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니까 6분의 1에다가 어떻게 돼? 5분의 3을 곱하는 순간 어떻게인가? 요만큼이 지금 계산된 거죠. 왼쪽에 있는 거리가 지금 계산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6분의 11에다가 5분의 2를 곱하잖아. 그럼 요 의미는 뭐냐는 거야. 요 의미는 선분 C, B를 의미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어요. C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는 거. 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 뭐 약분되는 게 없죠. 요거밖에 약분이 안 되죠. 그럼 10분의 11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3이고 요게 1이고, 그러면 15분의 11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A에서 C 사이를 물은 건가요? A에서 C 사이를 물었으니까 당연히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때? 요게 되겠죠, 요게. 그래서 2번이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분의 11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C가 나타내는 점은 어떻게 돼? 두 가지로 계산된다겠죠, 그죠? 두 가지로. 마이너스 6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요게 요만큼 어떻게 돼? 이게 지금 3대 2로 지금 비례 배분 된 거야. 지금 비례 배분. 그러면 요만큼 어떻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분의 11을 더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점을 기준해서 왼쪽으로 지금 두 칸만큼 가도 되는 거죠. 그게 요거죠, 요게. 3대 2로 내분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1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둘 다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둘 다 계산하면 계산법에 의해서 똑같이 어떻게인가? 얘나 자, 15분의 14라고 계산이 돼요. 15분의 14라고 계산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5분의 14 이렇게 되시는 거고, 계산하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통분하실 때 보면 30으로 통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0분의 5 이렇게 되고 더하기 30분의 33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러면 플러스 5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8이 되겠죠. 28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요 친구는 30분의 28 이렇게 된 거니까 약분 처리돼서 15분의 14 이렇게 계산될 거야. 그 다음에 요 친구도 마찬가지. 요 친구는 요 앞에 것만 통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25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가 되시죠. 그럼 15분의 14 이렇게 해서 똑같이 계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개념 부분을 꼭 참고해서 푸시는 거야. 공식으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거리를 구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비례 배분을 통해서 계산하시는 거야. 당연히 계산하는 건 비례 배분 자체가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계산법도 두 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선에 적절하게 표현하시면 된다. 자, 지금처럼 이제 수직선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때? 요 과정이 지금 생략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에서 보면 봐봐. 요 어딘가 지금 0이 있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4라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왼쪽으로 4분의 1칸만큼 떨어져 있게 된다. 4분의 1칸만큼 떨어져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어딘가 지금 이제 0이 있는 거고, 얘가 지금 1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럼 전체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1과 4분의 1이잖아. 자, 요거를 가분수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시죠? 자, 전체 거리는 얼마가 된가? 전체 거리는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분의 5가 된다. 그럼 비례 배분 하는 거잖아. 그럼 1대 2로 비례 배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분 AC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1만큼 이렇게 된다. 그럼 봐봐요. 계산할까, 계산? 계산은 이제 뭐냐면 A점에서부터 본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거리가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을 곱하신다.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1만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으시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봐도 되잖아. 선분 CB로 봐도 되죠. 선분 CB로 본다는 얘기는 전체 거리가 4분의 5가 되는 거죠. 이 4분의 5로 어때?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렇게 해서 비례 배분만 좀 잘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 12분의 5가 되시는 거고, 자, 요건 계산하시게 되면 12분의 10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약분 처리한다 그러면 6분의 5가 되겠죠. 6분의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이 C점 계산하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계산한다. 그럼 오른쪽으로 어떻게 돼? 한 칸, 전체를 세 칸으로 봤을 때 한 칸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면 요 숫자를 어떻게 돼? 더해주셔야 되는 거야. 여기를 더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1에서부터 이제 기준으로 할 수 있잖아. 1에서부터는 어떻게 해? 왼쪽으로 지금 두 칸만큼 이동한 친구죠. 그럼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두 칸만큼 이렇게 가. 그럼 요 친구가 되죠. 밑에 있는 거. 자, 밑에 있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걸 빼주는 거야. 6분의 5만큼 어떻게?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 경우 다 어떻게 돼? 6분의 1로 잘 계산이 될 거야. 요거는 6분의 6이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어떻게? 6분의 5 이렇게 해서 계산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통분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 지금 얼마로 곱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3, 여기다 곱하기 3. 그러면 이제 5에서 3을 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돼? 1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나? 6분의 1이 된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가?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설명이 잘 이해 안 되시면 꼭 개념 부분을 좀 봐주세요. 네. 개념 부분 앞에 붙여놨으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해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비례 배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2대 3으로 지금 비례 배분 됐잖아. 그지? 그럼 곱하실 때는 어떻게 5분의 1을 곱하거나 아니면 5분의 3을 곱해서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수직선에 적절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이 지금 주어져 있으면 이 과정이 지금 생략되신다 보시는 거고, 선생님은 전체 설명 다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계산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지금 0이 있을 거 아니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얘기는 어떻게?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딘가에 지금 0이 있을 거지, 그지? 그럼 플러스 2가 나왔다는 뜻은 어떻게 돼? 오른쪽 방향으로 2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럼 왼쪽으로 2분의 5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어떻게 돼? 2분의 2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얘가 두 개 합친 거랑 똑같은가? 그러면 이제 2와 2분의 5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9가 되겠죠. 얘를 가분수로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 2분의 5가 되겠죠. 지금 2분의 5. 그럼 전체 2분의 5로 어떻게 비례배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2분의 9를 전체를 5로 봤을 때 이만큼 이렇게 곱하셔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2분의 9를 전체를 5로 봤을 때 3만큼 이렇게 비례배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는 5분의 9가 되시는 거고, 요 친구도 마찬가지 계산하시게 되면 요건 약분이 안 되네. 그럼 10분의 27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10분의 27. 그럼 나타내는 방법, 수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이 왼쪽에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체를 5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독한 만큼 이렇게 되죠. 오른쪽으로 독한 만큼이라는 건 더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더하는 거야. 더할 때는 어떻게? 두 칸만큼 더하시는 거죠. 두 칸만큼 더하시는 거니까 요 숫자를 채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5분의 9가 되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죠. 그럼 2로 계산할 것 같으면 어떻게인가? 요거는 전체를 5로 봤을 때 왼쪽으로 어떻게인가? 왼쪽으로 3칸만큼.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될 거니까 빼주시는 거죠. 그럼 전체에서 어떻게 돼? 5로 봤을 때 3칸만큼.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거지, 그지? 그럼 요 친구를 채택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빼기 10분의 27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 다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하나만 계산 한번 해보면 요거는 이제 10으로 통분하시면 될 문제고, 자, 곱하기 곱하기니까 여기 25. 자, 플러스, 자, 곱하기니까 18 이렇게 적용되시겠죠.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인가? 자,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되실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곱하기 1분의 2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럼 이 친구는 10분의 얼마가 된가? 20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빼기 10분의 27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의 7이라고 해서 둘 다 똑같이 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 C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가? C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분의 7 이렇게 계산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화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문자화식까지 하고 나면 이제 방정식 풀게 되는 거거든. 방정식 풀 때 동류한끼리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 계산할 때 보면 개수끼리 더하거나 뺀다 혹은 곱하거나 나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와 유리수 계산법이 방정식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연습을 좀 미리 해두면 뒤에 가서 좀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고생 많으셨고 연습을 좀 잘 부탁드릴게요.